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2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도 챕터 1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동사의 진행상 중 과거 진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씁시다입니다. 현재 진행상에 관련된 것이 조금 중요한 게 남아 있어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바로 과거 진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예문을 한번 봐주세요. A. Is everyone listening? 자, 이렇게 이게 바로 현재 진행으로 만들어진 의문문이네요. Yes, no question이고요. 이렇게 B처럼 do를 써서 yes, no question을 만들 수도 있죠. 일반 동사를 이용하는 의문문일 때는요. have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이죠. Do I have everyone's attention? C, D 명령어로서 Listen up everybody. Pay attention please. 자,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네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맥락을 하나 제가 정해 보았는데요. 이 예문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주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로 가능하잖아요. 이게 적절한 맥락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핵심을 잘 들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요. B예요. 나머지는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에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 더 붙여보겠습니다. Do I have everyone's attention? 이거는 다분히 영어적 사고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지우고요. 자, 왜냐하면 B, Do I have everyone's attention은 I가 주어가 되잖아요. 즉, 행위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영어적 사고의 바탕을 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잘 안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더 대표적이고 쉬운 예가 있는데요. Do I know you?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더 우리와는 사고가 뭔가 좀 다르다. 영어적 사고는 국어의 사고와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어,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아는 척 할 때, Do I know you? 라고 묻잖아요. 아는 척을 할 때, 그것을 아는 척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당신 알아요?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서 Do I know you?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이 절 아세요? 즉 당신이란 주어 빼고 저 아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에 있어서 행위자인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퀘스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Do I have everyone's attention도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탁 영어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예문 16권에 있는 예문을 다 자연스럽게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는 하나 더 염두에 둘 거. Do I know you?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절 아세요? Do you know me? 이렇게 물을 것 같잖아요. 우리말의 사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과거 진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현재 진행형의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 now 여기가 현재고요. 과거 진행형이니까 과거 진행형도 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 연결이 단절됐다 라는 표현 꼭 익히셔야 된다고 그랬죠? 커넥션이 connection to the present가 아니고 그러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now 현재까지 뭔가 행동이 미치지 않잖아요. 이렇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거든 과거
진행형이던 말이죠. 자, 사건은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형이니까 incomplete니까 쭉 뭔가 그 사건이 벌어지다가 어떤 지점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 지점에 끝나지 않고 뭔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과거 진행형은 패턴을 보면요. 동사의 패턴을 보면은 진행을 만드는 모달인 be가 과거 형태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사에 ing가 붙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A 예문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Her children were sleeping when she arrived 라는 맥락을 요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자, 일단 첫 번째 X는요. 요 문장을 보면요. 그녀의 아이들이 잠들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시기에 과거에 어떤 시기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X는요. 현재가 되기 전에 세라가 집에 온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자, 아까 이게 잠이 들고 그리고 잠이 들어서 이게 계속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거 정정할게요. 요 두 개의 사건은 요거는 그러면 요걸 색깔을 좀 달리 했어야 돼. 요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빨간색의 X 표시는 어, 아이들이 잠든 시간, 그녀의 아이들이 잠든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X는 사라가 집에 도착한 시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먼저 들은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잠이 먼저 they started sleeping 이 먼저예요, 이거.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 사라가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선 도착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도착을 한 사건이 complete 된 거예요. 과거와 과거 진행형의 차이인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과거니까 complete 된 거예요. She arrived at home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incomplete이기 때문에 엄마가 도착했을 때도 자고 있었고 그 이후까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도착한 시점보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표기된 거고 현재가 되기 전에는 끝났다는 의미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past progressive고 요거는 simple past의 의미예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지 자, 이 예문 her children were sleeping when she arrived가 의미가 안 헷갈려요. 과거 진행형과 과거의 시대가 막 혼재돼서 한 문장에 쓰이면 막 영어의 문법이 좀 탄탄하지 않은 학습자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진행형인가? when 다음에 진행형을 써야 되나?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그림 이미지에 대한 설명과 이 예문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해 두세요.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when부터 나머지는 종속절입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는 시리즈 3의 부사구와 부사구와 관련된 챕터에서 정확하게 다룰 건데요. 중급자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when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종속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까지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지만 언제 그랬는지 뭔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종속절을 덧붙여주고 싶을 때 때를 의미할 때 when으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절이 이렇게 정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독립적으로 이 문장 하나만 딸랑 나올 수가 없잖아요. When she arrived 이렇게만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independent clause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절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independent clause라고 합니다.
하지만 her children were sleeping은 혼자 독야청청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dependent, 아까 제가 when부터 she arrived를 independent라고 그랬나요? dependent clause고요. 주절인 her children were sleeping은 혼자도 설 수 있는 independent clause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이해되죠? 주절의 사건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계속해서 엄마인 세라가 도착하고 나서까지 되는 거니까 과거 진행. 그리고 when부터 she는 세라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도착했을 때는 과거에 완벽히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she arrived가 되는 겁니다. 절대 진행형의 시제가 될 수 없죠. 이 맥락에서는. 자, 그래서 이해 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시간적인 개념까지 해서 요 이미지를 자,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한 번 더요. 보다 정확한 맥락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현재는 밤 11시라고 가정해 볼게요. 세라의 아이들은 이미 10시 전에 잠이 들었어요. 이 시점에. 그리고 10시가 조금 넘어서 세라가 집에 도착했다면 이때 도착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Her children were sleeping when she arrived 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7번에 한 번 더 예문을 써봤는데요. Her children were sleeping when she arrived. 이때는 여기 셀라고 써주는 게 더 좋네요. 더 좋습니다. Her children were sleeping when Sarah arrived. 라고 해야죠. 자, 이것에 응용된 question은요. 그녀의 아이들은 자고 있었어.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아이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봐요? 비동사를 바로 앞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Were children sleeping when she arrived? When Sarah arrived? 물어볼 수 있고요. 자, 답변일 때 진행형, 과거 진행형의 의문문에 대한 답변일 때는 그렇다 하면 yes they were. 그렇지 않아 하면 no they weren't가 되겠고요. 자, 잠을 미리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긍정의 답이 맞겠죠. Yes, they were. 이렇게 자, 답변하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question도 비동사로 시작하고 답도 이렇게 비동사나 비동사와 not가 줄여진 축약 형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진행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Future Continuous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거에 상응하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 맞는 문장을 먼저 살펴보고 이미지를 통해서 미래 진행에 대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A 문장인데요. When Sarah arrives at 10:30 tomorrow, her children will be sleeping. 자, 요 문장, 요게 미래 진행형의 의미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상 많이 쓰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해 보자고요. 첫 번째 X는 아이들이 내일 잠이 들 시간입니다. 두 번째 X는 사라가 귀가할 시간이죠. 그러니까 now, 미래, 이후, 즉 future에 벌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건데요. 먼저 벌어지는 좀 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즉 현재와 먼 미래의 어떤 시점을 지나서까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when으로 시작하는 종속절이 먼저 나왔어요. when으로 시작하는 종속절은 주절보다 앞설 수도 있고 주절 다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절보다 앞설 땐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야 라는 표식으로 끝날 때, 종속절이 끝날 때 이렇게 쉼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When Sarah arrives at 10:30 tomorrow, 여기가 내일 10시 반이 된다는 거죠. Her children will be sleeping. 이미 물론 사라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시작됐지만 사라가 도착하고서도 계속될 것이다 하니까 will이라는 미래를 의미하는 조동사가 쓰였고 그 다음에 진행형을 만드는 조동사 be가 쓰였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진행형은 will be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의 패턴을 무조건 갖죠. 평서문일 경우에는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세라가 도착하는 것도 미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when부터 쉼표까지 종속절에는 현재가 쓰였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Old English에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예전의 영어에서는요. 시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텐스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올드 잉글리시에서 지금의 영어까지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재와 과거. 그랬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를 대신해서 미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를 써주는 거고요. 당연히 의미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When Sarah will arrive at 10:30 tomorrow 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이 쓰일 때는 전체 시제가 미래지만 이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로서 미래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을 좀 시간 10시 반. 아이들은 아까 simple past continuous에서 살펴봤죠? 이 아이들은 10시 전에 10시에 잠이 드는 거니까요. 굳이 여기서는 시간을 한번 더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